안녕하세요. 축제먹입니다. 오늘 토트넘과 썬더랜드 1대1로 비겼고요. 오늘 경기 무승부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무승부가 됐습니다. 첫 골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썬더랜드라는 팀이 팀 컬러로 따지면 되게 끈적하게 가는 팀이에요. 득점과 실점의 볼륨이 모두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패배도 많지 않은 팀, 대신에 끈적하게 생존을 위한 축구를 하는 팀, 공격도 되게 효율성의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수비 베이스로 간 다음에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이런 것들을 노리는 팀인데요. 그런 팀 컬러 특성 상대로 토트넘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선제골이죠. 토트넘이 먼저 골을 넣으면 토트넘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많아집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이 전반전에 선제골 넣고 나서 썬더랜드 역시 그냥 내려앉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썬더랜드도 무리하게 숫자를 올려서 공격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들은 후반전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선수들이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체력이 소모되는 그런 양이 있으니까 더 힘든 상태에서 공격을 하려면 당연히 뒷공간 커버가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토트넘이 그런 상황에서 뒷공간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수들의 처참한 메이드라고 해야 되나? 공격 과정이 너무 별로였다. 이거는 공격수들이 야금야금 놓쳐서 결국에는 승점을 드랍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예를 들어 하이라이트만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토트넘이 썬더랜드한테 원더골 먹었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오늘 경기는 사실 공격수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해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토트넘 공격수들이 너무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찬스만 찾으려고 하는 느낌? 공격수는 결국에는 골문을 두드리는 게 본업이잖아요. 골 계속 넣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골문을 잘 안 두드려요. 기회가 있을 때도. 그냥 슈팅 해보는 거죠. 완벽한 기회가 얼마나 나온다고, 시즌 중에. 근데 계속 그 슈팅 때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도 슈팅 안 때리고 결국엔 또 옆으로 밀어주면서. 근데 옆으로 밀어줄 때 동료가 확실한 프리 찬스야. 그런 상황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이드에 열려있는 선수가 있으면 골대와 멀어지더라도 패스를 해요. 그럼 사이드에서 잡아서 결국엔 또 크로스. 이런 상황 반복되다가 실점을 했어요. 여기서 수비수 탓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노팅엄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저는 앞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미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아쉽다고 생각이 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저기서 터치를 못 잡아놔가지고 슈팅까지 못 가지? 왜 저기서 패스 나갈 때 그 각도로 주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 역습 과정에서 나와버리다 보니까 득점 못하죠. 근데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때는 저는 이것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역습을 전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 정도의 역습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이 내려앉아서 버티는 시간들이 많은 축구라는 거죠. 최근의 축구 자체가. 다르게 말하면 빌드업이 좀 잘 되는 축구는 아닌데, 내려앉아서 버티려면 결국 그걸 버티게 만드는 재료가 저는 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득점할 방법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하게 그래도 갈고 닦을 수 있는 게 역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역습 찬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에는 슈팅까지 간 장면이 없을 거예요. 슈팅까지 가려면 과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역습 과정이. 근데 다른 팀이라면 슈팅까지 가볼 만한 그런 시작점들이 다 커팅이 되는 느낌이에요. 왜 슈팅까지도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이 오늘 일단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토트넘이 무승부한 거는 공격수의 지분이 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력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감독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로만 따졌을 때는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의 판단과
볼터치, 기본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반전은 저는 토트넘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이라든지 팰리스전, 노팅엄전 이럴 때는 사실 하프라인 위쪽으로 공을 많이 못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을 올려놓는 빈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경기들보다는 경기 내용이 뭐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트넘이 오늘도 결국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잖아요. 팰리스전도 세트피스에서 득점해서 이겼고. 그러면 세트피스를 많이 만들수록 토트넘은 득점 확률이 올라가는 팀이라는 거죠. 다른 팀도 그렇겠지만 토트넘은 더더욱 그런 경향성이 심한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세트피스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지? 그러면 결국 토트넘은 이 세트피스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하프라인을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프라인 넘어갔을 때 코너킥이 어느 상황에서 제일 잘 나오냐? 저는 윙어들이 1대1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윙어들이 깊은 지역까지 가서 1대1 치면 수비수들은 일단 위험 지역 안 들여보내려고 코너킥이라도 만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습에서 이렇게 과정이 안 나오면 결국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세트피스 많이 만들기로 가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승점을 좀 챙기려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저는 벤 데이비스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 데이비스 교체됐는데 교체돼서 나갈 때도 관중들이 박수 쳐줬어요. 그 정도로 벤 데이비스가 그래도 오늘 빌드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히 정발 풀백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압박받을 때 상대 접근을 어깨로 막으면서 볼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압박이 강한 가운데가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공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조가 일단 먹어주는 게 좀 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침착해. 이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토트넘 선수들보다 저는 기본기가 꽤 괜찮다고 느꼈고, 잡아놓고 앞쪽으로 주는 그런 패스들이 침착하게 잘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킥이 꽤 정확해요. 오늘 벤 데이비스가 앞쪽으로 뿌려주는 패스들도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벤 데이비스가 진짜 스피드 드리블러가 나오지 않는 그런 팀이라면 저는 벤 데이비스 충분히 더 기용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피드 드리블러나 아니면은 상대 윙어가 개인 능력이 되게 좋은 그런 팀이다. 그러면 이제 뭐 스펜스를 포인트맨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저는 벤 데이비스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벤 데이비스 오늘 득점도 했긴 했는데 본업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또 벤 데이비스도 번갈아서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티스텔, 저는 텔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텔이 그 토트넘 공격진들한테 미움받을 용기를 좀 전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텔만 자신감 있게 슈팅합니다.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갖춰야 될 마인드고, 사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 동료들이랑 만들어가는 역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슈팅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거 사이드로 가도 어차피 접고 크로스다. 다시 공 안 온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슈팅 기회가 있다면 슈팅을 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완벽한 슈팅 찬스에서 자세 잡고 슈팅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자세에서 슈팅할 때 골키퍼나 수비들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 솔직히 막 옛날 리버풀이 하던 특공대 역습처럼 역습 잘 만들어지는 그런 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회 있을 때 공격수들이 슈팅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면. 그리고 공격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슈팅 해보고 욕심 부려서 욕먹는 게 낫죠. 진짜 100%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골키퍼랑 1대1이야. 근데 옆에 동료가 있어. 근데 그거 안 주고 제치려다가 막히는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냥 때리고 욕먹는 게 낫습니다. 슈팅 못하고 욕먹는 것보다. 그래서 텔이 그나마 그런 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토트넘 선수들한테 많이 좀 퍼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팅이라는 게 결국 역습을 안 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때리고 그래도 공격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내려와야 수비도 정비할 시간이 있고 한데, 최악은 이제 그렇게 슈팅 안 하다가 뺏겨서 역습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뭐든지 슈팅을 좀 많이 늘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 골킥도 얘기를 해볼게요. 비카리오가 전반전에는 킥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비카리오 골킥으로 토트넘이 손해본 게 되게 많다. 야금야금 손해를 많이 봤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장면 두 장면이에요. 토트넘 실점하기 직전에 골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비카리오가 사실 원하는 포인트 지역으로 킥을 못 찼어요. 조금 덜 나갔어요, 킥이. 그렇게 되면서 그 공격권이 썬덜랜드한테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압박받는 상황에서 찬 킥이 아니고 놓고 차는 골킥에서 원하는 지역까지 못 날려준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야, 히샬리송 머리에 때려놔 했을 때 히샬리송 머리에 못 떨구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죠. 되게 먼 거리를 때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히샬리송 머리에 보고 차?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건, 그러니까 공이 안 가지는 건, 그거는 문제가 맞죠. 근데 비카리오는 그게 지금 안 된다. 힘이 모자르다고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멀리 못 차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 시간에도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머리 따가지고 전개하려고. 근데 킥이 안 된다니까. 거기까지 못 찬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데 차가지고 또 공격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팔리냐가 또 경고받으면서 태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김신욱이 투입되고 나서 김신욱 머리로 막 떨구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정성용 형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거기까지 찰 줄 알아야 그 뚝배기 되는 선수도 의미가 있는 건데, 비카리오 킥은 요새는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뭐 발밑, 킥력이 예리하지 못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까지 못 찬다, 이거는 골키퍼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토트넘은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메디슨, 클루셉, 솔랑키 없는 상황에서 이제 쿠두스가 오늘 좀 부상 의심으로 나갔거든요. 걸어 나가긴 했는데 요새 쿠두스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브레넌 존슨 딴 팀으로 갔고, 거기에 유일한 왼발 공격 자원 살아있는 쿠두스까지 지금 부상으로 나갔다는 건 공격 자원이 다양성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이길 뻔한 경기 또 지키지 못하고 승점 잃은 거, 이런 부분들은 분위기 너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겠다. 사실 바로 직전 브렌트포드전도 정말 잠 오는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보는 맛은 좀 있다 싶더니 결국에는 또 무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또 다음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이런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